네, 다시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나오는데, 오전 타임에는 이 V캐드를 뷰어로서 활용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능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V캐드는 기본적으로 크로스오버 설계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게 돌아가는 구조는 여기 드라이버 있잖아요. 이 크로스오버 창에 표시되는 이 드라이버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쪽 오른쪽에 있는 뷰 이 창들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를 표시하려면은 크로스오버 탭에서 이렇게 전선을 하나 이렇게 이어 주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을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데이터가 출력돼서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여기 드라이버 탭 이쪽에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측정을 모두 하신 상태에서는 여기 이 버튼 누르셔서 집어넣으시면 간단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룸 탭을 눌러 보시면은 이제 먼저 이제 그 데모 파일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데모 파일 중에서 코티아이넨이라는 스피커를 모델링한 데이터를 활용할 거예요. 사전에 다 배포가 됐을 거고요. V2가 지금 배포되고 있는 V캐드 버전과 호환되는 거거든요. 그 파일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룸 탭을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스피노라마 데이터가 있고 방사 특성 보이고 임피던스 필터, 크로스오버에 사용된 필터들, 다음에 그룹 딜레이 페이지, 다음에 음압 특성, 이걸 한꺼번에 다 관찰하실 수가 있고요. 룸 탭에서는 측정 위치에서 소리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어요. 프론트월, 그러니까 전면 반사가 포함된 응답을 보고 싶다 하면 이걸 켜주시면은 이쪽에 인룸 리스판스에 이렇게 반영돼서 보이게 되고요. 전면 반사 이거 2m다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시면 다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이거는 흡음량이에요. 2dB 정도 흡음되는 환경이라는 이야기고요. 왼쪽, 그 다음에 천장, 아래쪽에 천장 반사이 보이시죠? 네, 플로, 그리고 토인에 따른 변화. 네, 드라이버 오프셋은 여기다 드라이버 오프셋 정보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크로스오버에 있는 데이터들과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관찰하실 때는 이걸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네, 이 디스턴스는 이 청취거리 여기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2m라는 거는 이 길이가 2m라는 뜻이고, 이 수치는 옵션에 여기 이쪽 리스닝 디스턴스 이거랑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1m로 바꾸면 여기도 똑같이 1m로 변동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뷰어로 활용하실 때 사용하시게 되는 거는 이쪽 룸탭, 그리고 레퍼런스 앵글 보시면 돌려보시면은 이제 스팟 위치가 변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관찰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방사 특성이 변하는 것도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뷰어로 사용하실 때 필수적인 게 지금 이쪽 여기 프리퀀시 리스폰스 이쪽이랑 파워 DI 요 정도거든요. 여기에 대한 옵션들이 이쪽 밖에 여기 뷰어 창들과 연동이 돼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 어떤 옵션을 주는지에 따라서 이쪽에 출력되는 최종 연산이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국제 표준에 준하게 관찰할 거기 때문에 스피노라마 관찰하실 때는 여기 CTA 2034A라는 게 그 규격이거든요.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 규격에 맞는 옵션으로 한꺼번에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1m로 바꿔놨었는데 2m로 다시 복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앵글 스텝도 여기 규격에서 10도 단위로 기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도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될 부분은 위에 앵글 파싱 프롬 파일 네임이 이쪽에 있는데, 이 부분의 옵션을 REW 측정하실 때 맞춰주셔야 돼요. 키워드를 이용해서 그 파일 이름에다가 공식 읽어드리는 규칙을 설정하게 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수평면은 HOR,
호라이즌 약자로 세 글자 이렇게 표시하게 되고, 세로축은 버티컬 해가지고 VER 해서 최종 출력되는, 읽어드려야 되는 공식은 파일 이름,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각도 이렇게 됩니다. 앵글은 이걸 1로 조정해 주셔야 되고요. 자세한 거는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뷰어로 활용하실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빨리 돌아와서 계속해서 스피노라마 분석에 대한 얘기. 지금 방금 전에 나온 그 창 한번 보여줄까? 네. 지금 어쨌든 지금 먼저 좀 써보시는 사람들은 요 그래프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지금 사실은 이 그래프를 이제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뭐 낙서를 엄청 많이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거 낙서로 보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 좋은 스피커, 나쁜 스피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지. 지금 이제 얘기할 거는 요 그래프 이해하기, 이 그래프 이해하기. 그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수평면 하는 건데 시뻘겋다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뭐 불수하는 것 같고, 뭐 이것도 수직이거든요. 뭐 이게 뭐야? 이거 뭐 오징어 먹물 같은 눈 가리고 막 그러죠, 그렇죠? 이게 도대체 뭐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스피노라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피노라마에 대해서 여기 보면 또 그래픽 되게 많아요. 더블 클릭 해보겠어요? 여기 보면 뭐 이 녀석도 있고 얘도 있고, 이거 리스닝 윈도우라 그러는데 얘도 있고, 얼리 리플렉션도 있고, 또 뭐 입는 타깃이라는 것도 있고, 파워 리스폰스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다고. 이쪽에 이게 뭐지? 근데 이 그래프가 또 여기 뭐 파워 DI도 있고, 얼리 리플렉션 DI도 있고, 제한계 스위밍 이야기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보면 아름답네, 쓰레기 되는 게 바로 보인다고. 스피커 소리에 거의 대부분의 이 그래프에서 안 나오거든요.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넘어가서 10분만 더 하고 쉴게요.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하겠습니다. 이 스피노라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걸 좀 이해를 하려면 이제 하만하고 이해를 해야 돼. 하만 산청할 때 하만 말고 저기 하만이라는 삼성 컴퍼니가 있어요. 아직은 되게 쭉.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하만이라는 회사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음악 회사를 갖다가 공룡처럼 다 산 회사잖아요. 다 갖고 있잖아. 제이벨부터 해가지고 또 크라운부터 해가지고 막. 근데 결국 삼성이 또 먹었죠. 어쨌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뭘 실험을 했냐고 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세계에서 좋다는 앰프 회사, 뭐 스피커 회사 다 샀다는 말이지. DSP 회사까지. 근데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스피커가 높은 점수를 안 받는 거, 이제 컨슈머 리포트 이런 데 가보면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근데 이제 해보니까 이제 엉망이 돼 있다라는 거지. 이게 평가하는 기준이 맨날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만 있으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소비자협회에서 아까 CTA 2030 했잖아. CTA가 소비자협회 이런 데서 정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점수를 내고 있으니까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이걸 한번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근데 그네들이 가능했던 것은 전 세계에 하만도 국내 하만 코리아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지사가 다 있어. 그리고 세계에서 좋다는 스피커를 다 갖고 있었어. 그리고 전 세계 용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주관 평가를 다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주관 평가로 나온 점수하고 스피커 점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측정된 데이터하고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주관적인 것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국제 표준이 있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고르고 어떤 음악을 내줘야 되고 레벨을 어떻게 해주고 정치도 어떻게 해주고 사람 고르는 법하고 음원을 뭘 어떻게 해주고 통계평가하는 거 다 있어요. 그 국제 표준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통합컴퓨터를 다 그렇게 다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이제 퀄리티 비교해서 이제 찾아낸 거지. 이거 수평면에 대해서 10도 간격으로 잰 데이터? 그럼 이 36개가 나오겠죠. 360도니까. 또 수직에서 36개 정도 데이터만 있고 이걸 갖다가 보면 우리가 스피커에 대해서 좋고 나쁘거나 알 수가 있겠구나. 거기에 대한 답을 낸 게 바로 스피노라마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이런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스피커를 이렇게 해서 다 끝내서 미국 소비자 가들협회하고 미국 표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KS하고 한국 소비자원에 대한 표준을 정해버렸고 지금 전 세계 표준으로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이어폰 헤드폰에 대해서도 이제 표준을 정한 거라고. 스피커를 정하고 나서. 왜냐?
주간 평가 싹 다 해보고 온 인종들 다 모아놓고 해보고 나서 선호도 평가 해보고 이거 특성하고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코릴레이션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 관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거고 또 셔널리 박사는 아예 한술 더 떠가지고 뭘 했냐고 하면 딱 그래프 아까 스피노라마 그래프 있잖아요. 저걸 딱 보면서 점수를 딱 내버리는 거지. 몇 점짜리인데 이거는. 그것도 있어요. 그게 비트스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많이 나갔다. 여기까지는 그런 것들은 사실 비추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까 우리가 요걸 제거해서 타겟을 해가지고 막 크로스오버 설계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설계할 때도 요 점수를 갖다가 좋게 하기 위해서 네가 다 해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게 안에 기능 중에서 선호 점수를 좋게 나오기 위해서 네가 튜닝 해봐,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해봐 기능이 있다고. 그거는 비추. 왜 그런지 나중에 하고요. 수직에서 10도 간격으로 측정해요. 5도 간격이 더 좋지만 이거 비트스 캐드는 30도 간격으로 측정해도 돼요. 30도 측정하면 10도 있을 때 지가 채워넣어줘. 그러니까 띄엄띄엄 이렇게 되더라도 대충 알아서 개떡같이 해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근데 그건 정확하지 않지. 어쨌든 10도 간격으로 측정한 걸 추천한다. 그게 스피노라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출발점이 뭐냐고 하면 이거 80년대 때 굉장히 유행을 했던 스피커예요. 3웨이 스피커였는데 정축을 보니까 이렇게 좋았어. 근데 시장 반응은 별로 안 좋았다라는 거지. 시장에서 왜 이렇게 안 좋아하지? 그 재료사는 이렇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재보니까 30도를 한번 재본 거예요. 30도 이렇게 재보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상한데 60도 이렇게 재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쓰레기 스피커였다. 언뜻 보면 사이비 같은 언뜻 보면 좋아 보이는데 실제 사람들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만 가지고는 판단하면 안 된다 있는 게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10도 간격으로 다 재본 거예요. 뭐 모두 각도 왜 안 되고 수직만 됩니까? 그 정도 돼도 어떻게 된다. 다른 거 재려면 로봇 팔이 막 움직여야 되는데 눕히고 재고 세고 재고 중간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해필이면 70개냐? 그러면 36 곱하기 2면 72개가 돼야 되는데 이름하고 이름은 겹친다. 그래서 2개가 빠진다. 그럼 70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재는 거야. 여기서 세워서 제가 눕혀서 가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간단치가 않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20에서 20K를 반삼 하나도 없이 여기 보면 웨지 있잖아요. 이 반삼이 없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100Hz 언더, 적어도 한 80Hz 언더는 반삼이 다 있다고 봐야 돼요. 에너지가 적은 것 뿐이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안 맞아요. 이런 무향실에서 룸모드가 있어요. 나중에 그 이야기 나올 거니까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이렇게 제공된다. 근데 밭필드, 니어필드 해가지고 가까이 멀리 제공하면 나온다. 라는 이야기다. 그렇게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직접 보면 있어. 딱 요거. 이거는 뭐냐? 평탄할수록 사람이 좋아한다. 이거는 망고의 진리라는 거지. 평탄할수록. 그쵸? 두 번째는 뭐냐? 정치창이야. 리스닝 윈도우인데 0도, 10도, 20도 요 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위아래로 10도, 10도 있잖아요. 위아래, 아래 10도, 20도. 요거에 대한 9가지 측정인데 평균이에요. 이게 정축과 유사할수록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뭐 안전키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친구들끼리 와인 마시면서 들을 때 적어도 2-3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똑같이 들어야 되더라. 그쵸? 그래서 이거랑 같아입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특성이다. 그렇게 되려면 나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웨이브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지금 이게 있고. 그래서 모든 정치자에게 고품질의 직접음, 즉 정치장에서는 요 정도까지 하고 이 정도는 다 같이 들려야 돼요. 이거랑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회질바가 있으면 되겠어요? 영도랑 같이 하면 회질바 있으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면치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면치기가 아니면 이렇게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기 반사인데요. 조기 반사는 뭐냐 그러면 내가 뭐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바닥 반사, 천정 반사, 백 반사, 구변 반사, 뒤변 반사 있잖아요, 그렇죠? 당구로 치면 원 쿠션 되는 거 있잖아요. 룸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대충 모양, 정치장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바닥 뭐 각도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트위터 높이를 잡을 때 1.2m를 잡거든요. 1.1, 1.2m 한다고. 이제 앉아서 듣는 귀 높이가 1.2m이기 때문에 내가 서서 이렇게 음악 듣는 사람 없을 거잖아요. 다리 아프게.
어쨌든 안 될 거라고. 그럼 1.2m라고. 그렇게 뭐 전용도면 말도 안 되게 있는 건 없을 거잖아요. 바닥도 정해질, 1.2m 되면 바닥은 정해지죠. 그럼 측면도 어느 정도는 나온다고. 표현 정지실감. 그러면 그걸 갖다 첫 번째 반사함을 표현한 게 바로 초기 반사함인 거예요. 이거 똑같이 정축하고 정지창 아까 이 두 개랑 유사해서 좋지. 하지만 이거 이제 첫 번째 반사이기 때문에 벽에만 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고음부터 먼저 흡수가 되기 때문에 고음은 조금 떨어져도 괜찮다는 약간. 그래서 유사적으로 좋지만 고음은 약간 이렇게 가고 정시장 이렇게 가고 다 이동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쿠션이 중요한 게 사람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보면 직접적인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웨이팅 시간의 앞선 웨이팅이 큰 거잖아. 이게 이제 특히 음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위드스의 중요한 거, 그 무대감 크기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은 측면 있잖아요. 측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측벽을 다 흡음을 시키잖아. 그 별로야. 저음은 흡음시키고 고음은 반사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어퓨저를 써야 된다고. 디퓨저 플러스 업소버를 써야 된다고. 그렇게 안 하면 무대가 너무 좁아져. 근데 딱 보면 있잖아요. 확산체 같은데 실제로는 공이 뻥뻥 뚫려가지고 흡음시켜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퓨저라는 개념이거든.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사운드 파워는 전부 다 70분대 전부 다 이제 하는 거예요. 다 맞을 때는. 그럼 당연히 뒤로 달라는 소리 있기 때문에 천천히 들리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갔다가 조금 더 들렸다가 반삼 조금 초기 반삼 들렸다가 조금 더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제일 좋은데 그게 얻기가 쉽네. 그게 어렵다는 거지. 어찌 보면 간단한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데가 스피커가 만들어지고 나서 100년이 넘은 거야 지금. 스피커의 비밀을.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인터넷 네트워크를 설계하라는 거지. 그게 스피커 만들어진 지 거의 100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에디슨 전기 만들고 나서 스피커가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나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50년대 나왔다고 보면 지금 100년 아니겠다. 지금 2020이니까 80년 정도? 뒤에 이제 있는 것도 프로젝트 만들었습니다. 제 사부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에서 스피커는 소리만 난다고 스피커가 아니다. 원음이 나와야 스피커지 소리만 난다고 스피커 아니다. 자, 그래서 스피커만 본 거야. 직접만 본 거야. 직접 아까 얘기한 플랫하게 나올 좋은 거야. 이 정도 플랫하면요 굉장히 좋은 스피커예요. 엄청 유닛들 좋아야 되고요. 이 두 개 잘해, 이 유닛도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돼요. 이 정도 나는 이거조차 터졌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기 반선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지. 그쵸? 아까 그러면 내가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줄 때 요걸로 맞춰주는 게 아니라 이걸 맞추면 좋겠어요. 이 스피커는 뭐 어떻게 들릴까? 초기 완성으로 들릴까요? 끄면서로 들릴까요? 전체 느낌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REW 가지고 이렇게 공간 평균에다 이런 거 재잖아요. 그쵸? 그렇게 재면 이게 요걸로 갈까요? 요걸로 갈까요? 이걸로 가. 왜냐 그러면 REW라는 것도 룸 특성까지 다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직접만 있는 게 아니고 막 다 들어가잖아요. 조기 완성 다 들어갈 거잖아요. 이리로 간다. 자, 이게 이제 후보자녀는 이거 후보자녀. 그러니까 후보자녀가 N에 들어가니까 룸 모두까지 다 들어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실제로는 사람이 듣는 것들은 여기에 가까운 거고 실제로는 이체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듣는 예측된 룸 레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듣게 되는데 이게 요거로 가까워요. 이게 요거로 가까워요. 저기 와서 연주가 가깝잖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연결해서 하면 안 된다고. 요걸로 튜닝하면 안 된다고. 사람은 지금 이렇게 들리고 있는 거지. REW 가지고 룸 특성까지 집어넣어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면 여기 가까운 게 아니고 이렇게 가까운 걸 가겠죠. 저렇게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스피커는 나는 이 돈을 주고 1,000만 원을 샀는데 실제로는 이런 쓰레기 같은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헛질을 한 거예요. 이거는 스피커를 잘못 산 거예요. 뭔가가 이게 이렇게 된 것들은 이 크로스오버 네트워크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유닛도 더럽고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전략도 잘못 찾고 공략도 잘못했고 유닛도 더러웠다는 거예요. 어디부터 잘못했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거 더러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들어봐도 별로 좋지가 않아.
근데 여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요거돼요, 요거. 10kHz 이상 있잖아요. 여기는 직접 무조건 따라가. 되게 웃기죠? 근데 실제로 째보면 이렇게 나와. 그거 이제 조심해야 돼. 여러분, 룸튜닝을 할 때. RW가 여러 개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2kg 되면 1kg 줘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려면, 그렇죠. 평탄에 나오려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2kg가 들어가면 순간 너무너무 아파. 마이크가 듣는 거하고, 사람 귀가 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메커니즘이. 마이크로폰은 뭐냐고 하면, 윈도우가 딱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 근데 전체 다 같이 보는 거잖아. 그치? 마이크로폰은 방향이라는 게 없어. 내가 윈도우를 갖다가 뭐 10ms 내, 다 들어가가지고 썸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반사물들이 다 되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고민 죽었네. 나는 블랙타임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될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그 룸 EQ 하는 그때 제일 큰 실수가 이제 그런 거예요. 마이크하고 사람하고 같을 거라고.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시간적인 그 분해능이 있어요. 마이크로폰은 뭐냐고 하면 먼저 오는 소리에 웨이팅이 확 가. 설명해서 트위터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직접 보면 거의 다 사람이 느껴요. 반사하면 무시하거든. 그런 타임 셀렉티브 기능이 있다고. 근데 저음은 안 그래. 저음은 다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저음은. 서브 아무 데나 놔도 방향을 모른다고. 근데 고음은 사람이 안 그래. 직접 보면 이대로 듣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 같은 거.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하면, 트위터는 있잖아. 요것만 가지고도 거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트위터 특성은. 이 회들파도 잘 안 보여. 왜? 트위터는 10km 가면 앞으로만 날아가거든요. 직진선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EQ를 걸가지고 할 생각하면 안 돼. 트위터는. 그냥 딱 이것만 재가지고 이 특성대로 가는 거. 이게 여기 정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EQ만 약간 걸어줘야지. 하게 내가 공간평면을 여기저기 해가지고 나무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파워썸이든 벡터썸이든 DB썸이든 간에 구해준 거 하나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야. 고막하고 마이크로폰은 다르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건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우리가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한 200Hz부터 한 10km까지는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거의 한 90%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초기 반성, 파워 응답 이런 게 따라간다는 거지. 직접 보면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 그래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설계할 때는 직접 본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낫다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게 여기서 얘기 나오는 거고. 저 밑에 이제 뭐냐? 200Hz 언더는 뭐냐? 바로 이제 룸 모드가 가능한 거야. 실제로는 이만큼 룸 게인이 커지는데 여기는 나중에 이렇게 나오겠잖아. 위치에 따라서. 저때 뭘 쓰냐? 바로 룸 EQ 위자드를 쓰는 거예요. REW를 해가지고 룸 EQ가 들어가는 거예요. 룸 EQ를 200Hz 이상을 쓰시면 안 돼. 이거는 스피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피커를 족쳐야지. 사람들이 위에까지 그런 다림질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디락 라이브든 소나벅스든 제너렉 있는 거 쫙 해가지고 다림질 해가지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일주일 정도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요것만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다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문제는 스피커에 있었는데 내가 이 한 지점에 대해서만 지금 해주는 거잖아. EQ를 걸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만 움직인다 그러면 이 지점이 전체 공간을 대표를 못 한다니까. 딱 여기서만 대표한다니까. 그런데 영향은 전체적으로 다 미치는 거죠. 왜냐면 EQ를 걸었으니까 신호는 이미 150 커버린 거잖아요. 그쵸? 이 작으니까 올리고 죽이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더럽게 만들어서 한 군데 좋게 하자는 게 전략이 룸 EQ 전략인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EQ 전략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다 엉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밑에는 반향이 길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100Hz 전대에서 있잖아요. 룸튜닝 제 3일 있잖아요. 수천만 원이 들어가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 아예 공간이 한 10m 정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내가 돈을 억대로 뽑더라 안 돼, 이거. 그때는 여기 한두 개 정도는 룸큐를 해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때 쓰는 게 룸큐예요. 그래서 이 200Hz 정도는 룸큐라고 그러고 이 위도 스피커 큐라고. 스피커 큐는 스피커 자체가 썩어서 그런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스피커가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설계가 잘못됐다는 유닛이 썩어서 그런 건데 그거를 심호흡을 넣어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 전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거는
스피커 자체를 좀 해결해야 된다. 이해가시죠? 네, 그게 있다. 이게 이제 스피노라마의 중요한 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여섯 사람의 공간 비교를 내본 거예요. 그쵸? 내봤는데, 스피커를 여기 놨어. 우퍼를 여기 놓고 재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두 번째, 옮겼어. 갑자기 여기 이제 베개를 정글이 좋아지죠. 그쵸? 이거 옮기면 룸 모드가 있잖아요. 극적으로 바뀌어. 완전히 다른 스피커처럼 들린다니까, 여기가. 누가 이 까만 스피커하고 파란 스피커를 같은 스피커라고 생각했겠어요? 이 오렌지색 이것도 마찬가지고. 위치에 따라 전혀 달라지죠. 하지만, 이 노란색 크고는 아까 예측된 그래프라고 했잖아요. 룸 사이즈 넣어주면 나온 예측된 그래프. 이건 이렇게 나온 거죠. 경향은 맞지만, 룸 모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든다고 하면 나중에 이런 것들만 약간 눌러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하면, 좀 듣기는 조금 괜찮아지겠지. 그게 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만큼 차이 나죠. 실제는 여기서 이만큼 차이 나야 되는데 이건 아까 트위터 따라가는 이거 공간 평균을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드니까 이렇게 올려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직접 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손 떼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제 실제로 내가 여러 번 재가지고 보면 내가 6군데 평균을 해도 6군데 다 봐도 이런 비슷한 이런 경향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를 눌러주고 그것들은 룸이큐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섬세하게 돼. 그때는 눌러줘도 되는지 그게 또 이제 익시스 그룹 딜레이에서 이게 해도 되는데라고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해야지 막 하면 안 돼.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룸이큐 하는 것들은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소나복스 이런 거. 얼마나 편해. 자, 주인님.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놓고요.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여기 놓고. 다 됐으니까 쳐들으세요.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이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그렇고 그런 소리 정도밖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변 들어나오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저기는, 내가 이 스피커 자체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룸트링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봐서 있잖아요. 내가 공략을 해야지.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걸 그대로 그냥 요새 이게 엄청 좋아. 좋기는 개떡이 좋으면 그거는 절대 그렇진 않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있잖아요. 이게 그러잖아. 그런 자동 룸이렇게 문제가 뭐냐면 움직이면 6개 정답, 6개 움직여 6개 정답 각각 다 보여주면서 내가 판단해봐야 될 거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바뀌네 막 이런 거 있으면 아니면 이거 공통적이구나. 이건 내가 이건 너무너무 바뀌네. 그리고 이거는 좀 하면 안 되겠고 이건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안 보여주잖아. 결과가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하면 안 된다. 근데 룸이큐 위자드 같은 경우, REW 같은 경우는 내가 다 볼 수 있으니까 전체로 경험을 보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파워썸을 할 건지 DB썸을 할 건지 벡터썸을 할 건지가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내가 내 룸의 잔향 상태에 따라서 내가 무슨 썸을 해줄지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전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스피노라마는 평탄한 정축 응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정축 비축 모두 부드럽고 유사한 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음량 자체가 부드러워야 돼. 그러면 지금 1분의 1 옥타브, 3분의 옥타브로 그러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12분의 1 옥타브 상태에서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는 기본이 12분의 1 옥타브예요. 소위 말해서 20에서 2만 헤르츠를 한 200개 정도 주파수를 보여줘야 된다. 그 정도 수준에서 보여줘야 되고 공명 부자는 말면 펑펑 뛰는 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스피커에서 제일 큰 적이 공명이에요. 공명 레조넌스라 그게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최고 쓰레기야. 그건 다 들려. 그리고 항상 얘에서 20분인데 보통 분이 12분이면 24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 보면 3분 옥타브로 듣냐 이건 나중에 EQ를 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탭수 줄이기 위해서 이짓을 하는 거고 실제로 사람이 듣는 것들이 이 정도에서 레벨에서 듣는다는 거지. 이게 한 200몇 개 정도 주파수 하는 거예요. 우리 31밴드 EQ 있잖아. 그치? 많이 쓰는 것 아니면 10밴드 EQ 그치? 10밴드 EQ 같은 경우는 1분의 옥타브죠. 31밴드 EQ 같은 경우는 3분의 옥타브잖아. 그거보다 훨씬 더 사람은 더 섬세하게 느껴요. 그래서 특히 스피커를 사는데 이런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럼 계속 꼬리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공명이거든요. 탱 치면 있잖아요. 이 주파수 넣어주면 얘가 신나서 소리 나고 이건 악기야. 벨이야, 벨. 이게 어찌 생길 수 있는 가능 두 개예요.
자체가 올 수도 있고 안에 브레이싱 없는 거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더 떨어 얘가. 그리고 유닛 자체가 있는 유닛 자체가 건설되는 특히 금속형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하드 계열로 이게 진동판 있잖아요. 얘는 케블라하고 실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 옛날 소리. 요즘에 이게 다 하드 계열로 다 바뀌었거든요. 케블라도 잘 안 써요 이거. 요즘에는 알루미늄이나 뭐 아니면 베릴륨이나 뭐 티타늄 요 계열로 다 쓴다고 트위터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것들이 잘 되는 잘 봐야 돼요. 이런 거 있으면 이것들 다 볼 수 있어. RW에서 이거 다 보여주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스피는 하면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끝나는데 이 첫 번째 단계 이게 정축이에요. 평탄할수록 좋다. 이거 펑펑 뛰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얘가 뭐지? 리스닝 윈도라고 그랬죠. 이것도 거의 같은데 여기만 좀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거의 같게 나옵니다. 이거 되게 좋은 겁니다 이거. 세 번째는 조기 완성. 첫 번째 쿠션들 이렇게. 이거는 사운드 파워 70점입니다 다들. 그래서 여기서 이거 뺀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뺀 게 이거예요. 빼준 거. 이게 0으로 계속하면 무제한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빨리 휙 올라가면 이게 쑥 꺼지는 게 차이가 커지니까 그렇지. 얘하고 얘 사이. 이 정면은 별로 아까 이 오넥스 이거는요. 아까 회계로 된 능을 보기 때문에 저거는 별로 쓰레기 능이라고 했죠. 저거는 말로 안 쳐져. 보통 얘에서 요거 뺀 거, 얘에서 요거 뺀 거 있잖아요. 얘에서 요거 뺀 게 요거고, 얘에서 요거 뺀 게 이거예요. 수업에 3 빠지니까 3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도 많이 빠지잖아요. 이제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쫙 이렇게. 이거는 절대적인, 얘는 이게 상대적인 그래프를 빼준 거니까 이 상대적인 그래프가 어느 만큼 이게 쫙 나오는 거. 이건 절대적인 그래프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상대적인 그래프가 얼마만큼 이렇게 잘 나오느냐. 여기서 이거 빼준 상대적인 그래프가 얼마만큼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이 가다 뻥뻥 생기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 것들 나중에 크로스오버 설계할 때 잘 봐줘야 된다. 이 그래프가 전부를 다 얘기해요. 이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 만들어주면 시켰지. 그게 엄청 어려워, 이게. 그거는 개노가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엄청 비싸. 그렇게 나오는 스피커는 수억 원짜리 스피커예요. 이거 진짜 어렵다고. 이게 DI라는 것들은 상대적인 값을 보는 게 디렉티브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지향 지수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얼리 디프렉션 지수. 이해가시죠? 그럼 이 정도는 좋은 스피커인가?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거. 엄청 비싸. 나중에 본인이 직접 만들어 보고 나서 이 스피커에 좀 이따가 저걸 한번 뒤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 얼마나 쓰레기인지 이거. 저거 한 2, 30만 원 주고 샀나?